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아교육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구성의 원리를 살펴보고 실내와 실외의 흥미 영역 구성으로 나누어서 또 살펴보고 또 벽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김현경입니다. 자, 오늘 수업의 목표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기관의 환경 구성 원리를 살펴보는 것이고 또 실내 흥미 영역의 종류와 구성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 환경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또 실내 흥미 영역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자, 이것은 흥미 영역 중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미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사진을 보면 다양한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다녔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의 놀이 영역이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놀잇감이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건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놀이 중에 하나인데 블록 쌓기 영역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블록 쌓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블록 쌓기 영역을 특별히 무엇을 고려해서 우리가 구성을 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각 놀이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과 인접하게 두어야 하는지, 어느 영역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블럭 쌓기 영역은요, 블럭이 어때요? 이 나무 블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데 좀 묵직하지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날 수가 있어요. 바닥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블럭 쌓기 영역의 경우에는 이렇게 카펫을 좀 안전한 카펫을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수업 진행하면서 그러면 다음 그 다른 영역들을 살펴보면서 다른 영역들과 어떤 영역과 인접하게 두면 좋은지 뭐 출입구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지 가까워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환경이란 유아의 발달을 도와주도록 유아의 생활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인적인 교육 환경도 있고요. 물적인 교육 환경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교육의 환경에 대해 생각할 때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이 물리적인 환경, 물적인 교육 환경도 잘 조직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잘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교육 환경도 우리 유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걸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좀 잘 학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아교육기관 환경을 구성할 때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건물인데요.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은 사실 아주 고층으로 지어진 건물에 두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단층, 그러니까 1층짜리 건물 혹은 2층으로 된 독립된 건물에 교실 출입문을 2개 이상 확보한다. 물론 뭐 3층, 4층까지 되어 있는 경우를 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단층이나 뭐 2층, 3층 정도의 저층 독립된 건물에 교실 출입문을 2개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유아, 교사, 부모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물리적인 환경 구성에서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아의 안전한가. 그래서 문이 어디로 향해 있어야 하고 그 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인격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행동을 해요. 하지만 우리 유아들은 아직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죠.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야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유아들이 가끔 밖으로 나가는 행위들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이에 유아가 아예 외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얼마나 아찔합니까? 그 밖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혹은 교통사고라도 날 수가 있잖아요. 아이가 또 길을 잃고 헤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다. 넷째, 유아가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구성한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배울 때 놀이에 대해서 배울 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유아교육기관의 면적이 어떠하냐,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지요. 또래와 갈등이 생기는 것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놀이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지 못하고 겉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각자의 그 놀이 영역, 자신만의 어떤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놀이가 더 몰입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좁으면 안 됩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유아 발달에 적합한 유치원 교육 환경에 대한 지침이 있었어요. 1번부터 1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유아의 키 높이에 뾰족한 모서리가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성장했지만 가끔 우리 유아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6살, 7살 이럴 때 5살, 6살, 7살 때 생각해보면 제 허리 정도의 높이의 이제 키란 말이에요. 더 작을 때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한 허리 정도의, 허리보다 더 낮은 정도의 그런 키 높이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책상을 놓거나 할 때 딱 아이의 눈높이에 그런 책상이나 교부장이나 이런 게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럼 부딪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겠지요. 그래서 뾰족한 모서리가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뾰족한 모서리에는 이제 보호장치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펫의 가장자리 박음질이 풀어져 있진 않은가, 넘어질 수 있지요. 자, 세 번째, 물이 엎질러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루걸레랑 수건이 있는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유아를 다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자주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해놓으면 되지요. 4번, 더운 물은 유아에게 알맞은 온도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조절 장치가 되어 있는가. 우리 유치원에 유아들이 쓰는 전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면대도 굉장히 높이가 낮고, 이제 그 변기 칸막이에 들어가 봐도 변기가 작고 굉장히 낮아요. 아이들이 뜨거운 물을 조절해서 트는 것이 그렇게 섬세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물 쪽으로 열리지 않게 하거나 이제 그런 장치들, 조절 장치가 필요합니다. 5번, 유아가 가위, 망치, 칼 등 도구를 사용할 때 통제할 수 있는 안전 규칙이 있는가?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유치원에서 교육 활동을 할 때 이런 도구들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또한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이제 더 어린 나이의 영아들에게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유아, 5세, 6세, 7세 유아들의 경우에는요. 조심히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규칙을 미리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시작하고 또 우리 유아들이 쓰는 유아 가위가 있어요. 예, 성인들이 쓰는 아주 크고 날카로운 거 말고 이제 유아 가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사용해서 차츰차츰 조심히 안전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지요. 그 다음 6번을 보면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 덮개가 있는가. 예, 여기에도 이제 위험해요.
이 구멍 안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젓가락을 넣거나 뾰족한 긴 걸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달아줄 수 있고요. 계단이나 복도로 통하는 개방된 공간에 유아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예, 그래서 아직 더 어린 연령에는 이제 출입문을 잠금 장치 간단하게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잠금 장치가 있는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치원의 경우에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유아 좀 더 나이가 있는 7살 정도 되면 스스로 판단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규칙 을 알려주고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8번 전기 코드 및 전기 제품의 사용을 성인이 관리하는가. 9번 깨진 교구는 즉각적으로 제거하는가. 이 교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곧 배움이고 놀잇감들은 사실은 다 교구라고 할 수 있어요. 놀잇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양도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놀잇감들도 한 번씩 살펴봐야 돼요. 깨져 있는 게 있진 않은지. 이제 작은 것으로 쪼개져서 혹시 유아가 입에 넣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깨져 있을 경우에 손을 다칠 수 있겠죠. 밟거나 했을 때. 예, 그래서 즉각 제거해야 합니다. 10번 교구의 위치가 유아의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치되어 있는가. 자,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안전하게 이 유아의 실내 환경을 구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필요하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시지요. 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해외의 유치원, 그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들인데요. 제가 한 곳마다 2장의 사진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어딜까요? 굉장히 멋있지요? 자, 여기는 어디에 있는 유치원일까요? 밖에 놀이공간도 있고요. 이 창문도 굉장히 디자인적이죠? 네. 자,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영국에 있는 한 유치원인데요. 이 실내도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답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네, 수납의 공간들도 이제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서 다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색깔별로 이 수납통도 놓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 예술적인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번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 실내 환경을 한번 보세요. 땅콩 모양처럼 이렇게 곡선으로 천장과 벽의 구성이 되어 있지요. 여기 아이들 표정을 좀 보세요. 네,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이탈리아에 있는 유치원입니다. 밖의 풍경도 이제 야경으로 사진을 찍은 것인데 밖에서 안을 보니까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어디인지 좀 알 것 같지 않아요? 네, 절제되어 있는 미를 보여주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네, 여기는 일본에 있는 그런 유치원입니다. 밖에 정원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이 실외 환경도 자연스러우면서도 참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은 또 어디일까요? 여기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 심플하지요. 심플하면서도 참 감각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유치원이 있다면 다니고 싶지 않나요? 네, 실외 환경도 이렇게 세련되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기는 폴란드에 있는 유치원이었습니다. 실내의 환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깨끗하지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여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서 실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외부는 나뭇결이 잘 살아나게끔 구성을 했는데 이 안을 보면 하얗게 아주 깔끔하게 해놓았지요. 여기는 프랑스에 있는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유치원일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아마 모래놀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모래를 깔아놓은 것 같아요. 이제 놀이할 수 있는 기구도 있고요. 실외 활동 기구들도 있고, 이제 여기는 아마 차양막인 것 같아요. 너무 해가 셀 때는 가림막을, 그늘을 쓸 수 있게 가림막을 설치한 것 같아요. 여긴 스페인입니다. 이 실내 놀이 환경도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지요. 깔끔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전과 건강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얼마든지 감각적으로 예술적으로 유치원 환경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유아교육기관 환경 구성의 원리 4가지를 먼저 살펴보았지요. 이제 5째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가 개인적으로 활동을 선택하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양한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안의 첫 페이지에 보면 빈칸에 다양한 흥미 영역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6째,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자, 7째, 유아가 주인인 환경을 구성한다. 8째, 유아 삶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으로 사실 지난 코로나가 창궐했던 그 코로나19 그 시기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이 격리되거나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건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서로 모이고 화합하고 돕고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시기는 유아기, 영유아기예요. 생애 초기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연스럽게 이것을 배울 기회가 좀 줄어들었어요. 우리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환경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개개인의 학습적인 것을 이제 발달시키거나 혹은 개개인의 놀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즉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고 내가 받아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도 경험하고 친구를 받아주는 경험도 해보고 친구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매일매일의 배움의 장소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서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8째 보면은 유아 삶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요하지만 과거에서부터 내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여정을 거쳤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아이들이 또 그걸 원합니다. 언제부터를 궁금해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뱃속에서부터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데 정말일까?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땠을까?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자꾸 물어봐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고, 그때 어떤 사랑을 받았고,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아이들이, 나는 존재할 필요가 있구나.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잘 태어났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아 삶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학기가 되면 가족 사진을 가져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함께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유치원에서 뭐 3월, 4월, 5월 이렇게 생활을 해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또 성장합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전시도 해주고요. 각 아이들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했다. 너희가 이렇게 처음에는 끄적이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나중엔 이렇게 손에 소근육이 발달해서 힘이 붙어서 그림도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그리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유아들의 흥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흥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도 흥미 영역입니다. 실외의 영역도 흥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바깥에 어떻게 아이들이 놀이를 재미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를 잘 구성해 놓은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이렇게 실외에도 있고요. 또 이렇게 실내에도 흥미 영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벽면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유치원 벽이 깨끗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치원 벽에는 우리 유아들이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거나 지금 우리 유아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햇님만인 것 같은데요. 동물원을 주제로 만약에 우리 유아들이 배우고 있다, 놀이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물원에 대해서 구성을 해주면서도 각각의 동물원에 이제 여러 동물들이 사는 곳을 보여줄 때 굉장히 재치 있죠. 여기 아이들의 사진도 이제 같이 구성을 해주시고 또 각각의 그 동물들이 있는 우리를 보면 이 동물을 표현한 것이 아이들 손바닥 그림을 활용한 동물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전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를 갖겠어요. 동물에 대해서 또 동물원에 대해서 현장 학습으로도 연계될 수 있을 그런 주제이지요. 예, 이렇게 벽면을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내 흥미 영역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관, 원무실, 원장실, 화장실, 자료실, 조리실, 교실, 강당, 유의실과 같은 이런 안에 있는 환경을 말하지요. 또 흥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구장이나 분리대 등으로 활동 구성에 따라 놀이 영역을 구분해서 경계를 암시해 주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각의 흥미 영역을 교실 안에 구성해 줄 때 어떤 놀잇감에 따라서 방을 하나씩 놔주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리된 공간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교구장을 놓아서 혹은 분리대를 놓아서 그래서 완전히 분리되진 않지만 경계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흥미 영역을 구성할 때 구성의 원리가 있어요. 먼저 흥미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첫째, 유아가 자발적인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놀잇감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냥 쫙 펼쳐져 있고 그냥 넓게 분리되지 않고 넓게 있으면 사실 유아들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놀잇감들을 분리해서 구분해서 경계를 지어주면 유아들이 내가 어떤 놀이를 할지를 결정을 좀 더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선택한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성취감이나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이 선택한다는 것이 사실 성인에게도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삶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birth와 death 사이에 있는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C, choice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많이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우리는 항상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죠. 유아들도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유아들에게는 대단한 일입니다.
셋째, 유아의 성격에 관계없이 각 유아 특성에 맞게 놀이와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넷째, 다양하고 폭넓은 놀이 경험을 통해 전인 발달을 돕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유아들은 하나의 놀이에만 굉장히 심취해서 노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 블럭놀이만 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가 계속해서 블럭 영역에 가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놀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배웠던 것 기억하실 거예요. 이 놀이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변형해 나갈 수 있는지를 교사가 지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가 있어요. 환경을 구성해서. 이 블럭놀이 영역 옆도 아이가 볼 수 있어요. 주변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놀이가 다양해질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하고 폭넓은 놀이 경험을 이제 끌어주는 역할을 이 실내 흥미 영역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흥미 영역의 종류가 있어요.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 조작놀이 영역, 그리고 조형, 과학, 음률, 수학, 언어 영역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개별 공간 영역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실제 유치원 안에, 그 교실 안의 구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오래된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교구장이에요. 교구들을 담을 수 있는 교구장. 교구장이 막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벽처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구장을 놓아서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분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교구대를 통해서 이제 분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역할놀이 영역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잘 보이진 않는데 각 영역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이 흥미 영역의 종류들이요. 이게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냥 교사의 기분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또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들이 고민을 하고 영역 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영역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흥미 영역 배치도입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이 페이지 아래쪽에 이걸 넣어놨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 집에 어떤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문이 있죠. 출입문이 가능하면 2곳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하나 보면 여기 블럭 영역이 있어요. 블럭놀이 영역. 그 옆에는 역할놀이 교구장과 TV가 있네요. 가운데 카펫이 있고요. 이 카펫은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이 불렀을 때 다 같이 모이는 대그룹 활동을 하는 공간이에요. 모이는 장소입니다. 자, 이게 블럭놀이가 있었고 여기 음률교구가 있어요. 그 옆에 미술교구가 있는데요. 미술교구장을 가지고 있는 이 미술 영역에서는요, 재료장과 미술교구장이 있고요. 채광이 잘 드는 창가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세면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술교구장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고요. 그 옆에 보면 어항이 있는 걸 봐서는 아마 과학 영역인 것 같아요. 과학 영역에서도 물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미술 영역 옆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책상이 있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뭔가 퍼즐을 한다든지 할 수 있고요. 언어 교구장이 있고요. 여기는 언어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블럭놀이 영역은 역할놀이 영역과 인접해 있으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놀이에 영향을 주면서 놀이가 더 재미있게 발전될 수 있고요.
시끄럽게 이제 진행되는 놀이이다 보니까 음률 영역은 이렇게 블럭 영역이나 역할놀이 영역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술 영역, 또 과학 영역 같은 경우엔 특히 미술 영역은 세면대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미술 영역이 통로에 있으면, 출입구가 있는 통로에 있으면 굉장히 번잡스러워서 미술을 잘 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통로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어요. 여기는 어느 영역일까요? 네, 여기는 쌓기놀이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블럭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카펫을 깔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카펫을 깔아주어서 소음을 좀 줄일 수 있고요. 교구장들이 있고요. 이 교구장에 보면은 블럭의 종류별로 이렇게 따로 이제 블럭들을 구분해서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럭놀이를 하는 이 공간은요, 쌓기놀이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블럭놀이 영역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쌓기놀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쪽에 가에 해당하는 빈칸은 쌓기놀이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쌓기놀이. 유아에게 다양한 구성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블럭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교구인가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블럭을 쌓고 무너뜨리는 과정을 통해서도 부정적인 감정이 해소되고 긴장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이 블럭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은 상당히 장점이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구성물을 만들면서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얻죠. 아이들 굉장히 기뻐해요. 무언가를 완성했을 때. 창의성을 발달시키고요. 그래서 이 실내 흥미 영역 중 쌓기놀이 영역에서는 다양한 블록류라든지 운성이 아니라 운송이죠. 운송기관류, 그리고 인형류, 그리고 사회 극놀이 소품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극놀이 소품이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볼 쌓기놀이 영역에 인접한 영역은 어딘지 알겠죠? 이제 다시 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역할놀이 영역입니다. 여기 다양한 역할놀이 영역의 소재들을 보세요. 소품들. 어떤 의상들도 있고요. 여기는요, 보시면 피자 가게를 구성해 놓은 곳이에요. 피자 가게. 그래서 여기 피자 만들기도 하고 테이블 세팅도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게 인형을 놓았죠. 자, 여기는 과일 가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과일을 판매하는 나는 과일을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판매하는 척 가장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역할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한 3쪽 나에 해당하는 빈칸에는 역할놀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자, 역할놀이 영역은요, 유아에게 여러 유형의 극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유아가 흥미롭게 느꼈던 사건이나 경험을 재현해 보거나 자신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가상적인 행동이나 상황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호작용을 해야 아이들이 사회적인 기술을 익혀가고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동하는 기술도 배우고요.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해보면서 나는 그게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을 해보는 거예요.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게 되지요. 역할놀이 영역의 교구 및 자료로는 소꿉놀이 소품이나 운송기관 놀이, 식료품상 놀이, 병원놀이, 우체국놀이, 방송국놀이 이런 소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옛날 교재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우체국놀이가 아니라 택배놀이를 즐겨합니다. 상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택배 왔어요. 이런 택배놀이를 좋아하고요. 방송국놀이가 아니라 유튜버 놀이를 많이 해요.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이런 놀이들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상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이곳은 어느 영역일까요, 여러분?
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책장입니다. 네, 여긴 바로 언어 영역이에요. 언어 영역은 이렇게 약간 침대를 놓거나 아니면 담요와 함께 누워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편안하게 아늑하게 일부러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조용하게 휴식을 취할 겸. 자, 여기도 그런 식으로 마치 침실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놓았지요. 이렇게 소프트한 재질의 인형도 갖다 놓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에 해당하는 영역 이름은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다양한 언어 영역들, 그 여러 가지 언어 활동을 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있었지요. 책은요, 어떤 것에 해당될까요? 우리 유아들은 책을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 읽기도 할 수 있고요. 스스로 읽지 못하면 교사가 읽어주거나 우리 다른 친구가 읽어주기도 해요. 읽어주는 사람에게는 말하기가 될 것이고요. 그걸 듣는 친구들에게는 듣기가 되겠죠. 그리고 옆에 앉아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언어 영역들의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요, 이야기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동화를 듣는 활동, 꾸며서 말하는 활동, 이야기를 듣고 수행하는 활동, 또 동요나 동시를 이제 듣거나 말해보거나 또 지어보는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지요. 언어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여기에 해당하는 교구나 자료는 듣기 기본 자료.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알지 모르겠어요. 카세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플레이를 해서 카세트에 담겨있는 녹음을 듣곤 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CD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CD도 잘 사용하지 않죠. MP3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기구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뭐 컴퓨터도 있을 수 있고 패드도 있을 수 있고 혹은 교사의 휴대폰이나 스피커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듣거나 동요 동시를 듣거나 할 수 있고요. 또 마이크, 녹음기기를 두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녹음을 하고 그것을 다시 들어보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읽기의 기본 자료, 도서 기본 자료, 쓰기 기본 자료 등이 이 언어 영역의 교구 및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레고 좋아해요? 네, 여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아주 작은 레고 같은 교구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조작놀이 영역입니다. 소근육을 주로 사용해서 다양한 교재 교구를 끼우고 맞추고 쌓기를 하는 그런 놀이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쪽의 라에 해당하는 것은요, 조작놀이입니다. 빈칸에 조작놀이라고 쓰고요. 그림을 맞추거나 그러니까 퍼즐 같은 거죠. 구슬을 꿰거나 도미노 게임을 하거나 숫자대로 물체를 놓거나 이런 것들 주로 앉아서 책상 위에서 손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죠.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놓고 활동을 주로 하게 됩니다. 손의 조작 능력이 향상되고 형태나 크기에 대한 개념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인 어떤 능력들이 많이 향상되는 곳이지요. 물체 사이에 인과관계 학습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뭐 레고와 같이 조작적인 활동을 위한 자료 혹은 구성하기 자료, 일상생활을 위한 자료,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단축 끼우기, 신발끈 묶기 이런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긴 어떤 영역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다 글자가 쓰여 있죠. 네, 여기는 사이언스, 과학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구들 그리고 재료들이 있어요. 자, 3쪽 마에 해당하는 빈칸에는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과학 영역은요, 유아에게 자연 환경을 탐색하거나 탐구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감각, 그러니까 만져도 보고 촉각, 눈으로도 보고 시각, 듣고 또 맛보고 냄새도 맡고 하는 이 오감을 활용한 경험이 이 과학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이때 물체의 속성을 탐색하고 조사하거나 관찰하거나 기록해서 비교 분석하기도 하고요. 특히 동식물 기르기가 이루어지기도 하지요. 이 과학 영역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학과 관련된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말 잘 안 하지만 뭐 기체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죠. 물이 얼려지면은 얼음이 돼서 고체가 된다. 낮은 온도에서 할 수 있다. 이러한 말들, 과학적인 용어들을 접하고 사물 간의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죠. 이곳에는 측정하는 도구 있죠. 뭐 자라든지 줄자, 뭐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 또 실험을 위한 도구들, 뭐 스포이드나 어떤 비커 같은 것들, 각종 표본류, 사육 재배를 위한 기구, 동식물류, 가정에서 얻을 수 있는 화합물, 섬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영역에 놓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짐작되지요. 수학 영역입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수학적인 개념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서열, 순서대로 어떻게 놓이는지 혹은 양의 몇 개, 하나, 둘, 셋, 넷, 양적인 개념도 알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블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재료들이 수학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이라고 빈칸에 적어 넣으시고요. 유아에게 사물을 조작 탐색하면서 수를 이해하는 기초 능력을 향상하는 곳입니다. 게임판이나 교구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은 정말 만져보고 실제로 뭐 구슬을 몇 개씩 놓아보고 자루에도 담아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거나 추상적인 숫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을 해서 수개념을 획득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수학 관련 용어를 수학 영역에서 좀 더 접하면서 수학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수활동을 즐기는 경험을 해야 돼요.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뭐 분류하는 작업이라든지 공간을 알 수 있는 것 혹은 기하, 즉 네모, 세모, 동그라미,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수학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벽에 걸려있는 것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책상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지요? 붓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는 조형 영역입니다. 우리가 미술 영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조형 영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빈칸에는 조형 영역이라고 이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유아에게 다양한 자료와 매체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평면 작업도 있지만 입체 작업도 있어요. 그래서 평면이든 입체든 이 조형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표현해보는 놀이 영역입니다. 여기에서는 시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도 수용 언어가 있고 표현 언어가 있지요. 수용은 내가 듣는 거, 내가 읽는 거,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표현하는 언어는 말하는 거, 쓰는 거잖아요. 이것이 조형 영역에도 포함이 되는데요. 조형 영역에서는 특히 우리 유아의 경우에는 표현을 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긴장감을 해소하는 그런 약간 치료적인 효과들이 있지요. 조형 영역의 교구나 자료는 이제 종이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포장지, 색종이, 흰 도화지, 또 큰 전지 이런 여러 종류의 종이를 구비하는 것이 좋고요. 쓰는 도구, 즉 뭐 펜 종류에도요. 연필, 뭐 목탄, 파스텔, 사인펜, 색연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자르고 붙이는 도구는 가위, 풀 이런 것이 있을 텐데요. 칼을 사용할 때는 교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또 가위는 유화 가위가 좋은데요. 아예 못 쓰게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주고 규칙을 지켜가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점토류 같은 것들이 있지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가 많이 있죠? 이 오선지를 이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성물들이 있어요. 이게 악기도 있고요. 네. 여긴 음률 영역입니다. 음률 영역이라고 적으면 되겠고요. 음률 영역은 유아에게 음악을 듣고 움직이거나 그러니까 동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다양한 악기를 자유롭게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아들은 음악을 매개로 해서 여기도 역시 그 조형 영역과 마찬가지로 자기 표현이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창의성이 발달할 수 있지요. 이곳에 놓을 수 있는 다양한 악기들이 있어요. 생활악기, 리듬악기, 가락악기, 또 음향기기들, 마이크라든지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역, 실내 흥미 영역 구성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영역인데요. 자, 여기는 네, 컴퓨터가 보이지요? 바로 컴퓨터 영역입니다. 빈칸에는 컴퓨터라고 쓰시고요. 유아에게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학습을 위한 정보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언어와 미술활동에 필요한 글자나 그림을 컴퓨터로 작업해서 출력을 해서 사용하면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죠. 유아들은 인지발달,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하고 싶어해요. 줄 서서 하고 해요. 혼자 오래 하면 안 되겠지요. 유아들 간의 협동을 통해서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옛날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뭐 모니터가 따로 있거나 분리된 데스크탑 컴퓨터를 쓰기보다는 노트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기술에 열려있는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패드를 놓거나 다양한 이제 새로운 기기들을 놓을 수 있겠습니다.